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군대 개항 이후 강제 합병 전 마지막 단계로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항 후 경제 문제 104쪽 1번 가, 다 시기의 경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란 얘기지.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그 다음에 1882년에 이모군란, 주요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모군란이 먼저 나오고, 이모군란,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1885년에 거문도 사건과 중립론대도,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가면 1889 조병식 등의 방공령까지 항상 기억하면 돼. 방공령 선포. 자, 그래서 뭉뚱그려준 거네. 청일전쟁이니까 1890년대로 간 거지. 1890년대까지 간 거죠. 1890년대. 이제 크게 봅시다. 1894년이지 뭐. 1894년에 청일전쟁. 그러면 이때 이제 갑오기역도 나오고 동학도 나오겠지. 청일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준 거잖아. 자, 그래서 문제 가.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무관세 무역을 했다. 가시기. 그렇다. 요 시기는 이제 개항장 심리 내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리고 무관세 무역, 부록과 무역 통상 장정, 무역 규칙. 그래서 간행이정 심리가 적용되는 시기라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다. 그리고 무관세 무역을 했다. 이게 바뀌는 게 1883년이란 말이야.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 도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세계 최애국대 후 방공령 일부 관세권 부여. 그리고 이때 조영 통상조약도 체결된다 그렇지? 조영. 그래서 외국인의 내륙 진출이 허용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외국 상인들. 근데 이제 청상인들이 먼저 이때부터 조청상 무역장을 통해서 내지 통상권이 확대되는 거지. 그다음에 2번 가. 일본 상인은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팔고 주로 식량을 수탈해 갔다. 맞지 뭐. 그래서 중개무역을 했죠. 거류지 무역과 중개무역. 그래서 중개무역은 영국산 면제품을 갖다 팔고 식량을 가장 많이 가져갔다. 근데 청일전쟁 이후에는 주로 일본산 면제품을 갖다 팔기도 한다. 그 다음에 나 시기는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면서 조선에서 청의 무역 비중이 감소했다? 아, 이건 틀렸지.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는 시기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도 강화되는 시기고 그래서 결국은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청상인의 경제적 성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은 틀렸지. 다 철도 부설권 광사기업에서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아관파천 이후지. 아관파. 그러니까 다 들어가. 청일전쟁 이후에 들어갈 수 있지. 1895년에 을미사변으로 크게 간다면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간다면 1896년에 아관파천이 있고 이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됐다. 그래서 맞긴 맞는데 구체적으로 아관파천 이후에 이렇게 더 알아두세요. 자, 틀린 것은 3번이다. 그 다음에 2번 강화도 적재를 짓고 체결된 소격인 부록과 무효규칙의 내용으로 잘못된 거 이거 외우셔야 된다. 부록의 2개. 개항장을 중심으로 심리인에서 활동한다. 1번.
간행이정 심리. 그 다음에 3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로 물건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다.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 허용. 그 다음에 무역규칙 통상장정에는 무관세 무역을 허용했다. 4번 2번 같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2번은 식량 유출을 그냥 허용하는 거고 1개월 전 사전 통고를 조건으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 하면 1883년에 이걸로 가야 된다. 방공령 규정은 이때 들어간다.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는 이때 들어가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렸다. 2번. 근데 문제가 강화도적책을 직후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직후가 아니라 2번은 83년 통상장정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3번. 다음은 조선이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 체결 이후의 사항으로 틀린 거. 만일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간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이 일본 상인에 알려 일률적으로. 이게 방공령 선포 규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83년이란 말이야. 이거 이후의 상황으로 틀린 거. 청일 양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청일 상인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맞지? 조선은 일본군의 최국 대우를 인정했다. 최국 대우 일부 관세권 허용.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 이거는 이모군란 전에 80년, 81년, 80년 말에. 그러니까 조약 체결 이후의 상황이 아닌 거죠. 이거는요.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조선의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선포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요때란 말이야. 1880년대 후반. 이때는 이제 함경도하고 황해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선포된 시기고 대표적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4번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걸 모르면 이 조약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득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이와는 다르다. 이 문장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4조 지역회나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어 무역을 허용하되. 자, 이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다. 이모군란 이후 청에게 한성, 양화진을 개방한 내용. 그 다음에 청과 조선의 군신관계를 규정한 내용이다. 이모군란 이후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맞죠? 청상인에게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청의 경제 침투가 강화되었다. 맞죠? 이 조약 체결 후 일본은 조선과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하고 내지 통상권을 획득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아니라 부록은 이때 나오는 거고 통상장정 개정이란 말이야. 틀렸지 뭐.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5번 아관파 천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침탈령이 맞게 된 거. 미국은 경인철도 부설권과 전기전차 부설권 은산광산인데 은산이 아닌데 영은문으로 외우라 그랬지. 영국이 은산이고 영은문이니까 영국이 은산, 미국은 운산. 2번 1번 경의철도 부설권 틀렸죠? 경의철도 부설권은 프랑스가 맨 처음 했다가지. 3. 프랑스 경부철도 틀렸죠? 경부철도 부설권은 일본이 있다가 하는 거죠. 러시아 경성, 종성, 건강체결권,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산림벌채권. 4번이 맞다.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다 각각 시기의 경제 침탈령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더 크게 준 거지. 조일수호 조규하고 청일전쟁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니까 이건 1900년 들어간 거지. 1900년대 러일 전쟁으로 기준을 줬으니까 그냥 러일 전쟁을 기준으로 하자. 러일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일 의정서 체결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 각 시기에 그 다음에 고 러일 전쟁 이후의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대자본들이 들어와 전라도 곡창지대 대규모 농장을 건영했다. 그거는 가 시기가 아니라 청일전쟁 이후다.
청일전쟁. 나 시기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일본은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조선의 금융을.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이다. 1905년. 화폐정리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시기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3번 다. 최국대우 조항에 근거해서 여기가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다. 그거는 아관 파천 이후다. 아관 1890년. 그러니까 이거는 나 시기에 들어가야 돼. 다 틀렸죠? 그럼 4번 다. 일본은 국유 미간지와 역둔토 등을 중심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동양 적시 주식회사 설립하고 일본에 대한 조선 농업 이민 정책을 이게 맞죠, 뭐. 러일 전쟁, 그다음에 한일 의정서,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것도 나와야 되지. 그러나 보안의 반대로 실패했다라는 거. 그러나 그 이후에 국유 미간지 역둔토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토지를 수탈한다.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그거가 들어갈 수 있지.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7번. 가다 시기에 각각의 시기에 발생한 경제사항으로 틀린 것을. 조일수호 조규,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니까 이때 갑오기역을 같이 하면 되겠다. 갑오기역, 뭐 비슷한 시기지. 갑오기역.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똑같이. 이걸 청일전쟁을 갑오기역으로만 바꿔서 낸 거지 뭐. 시기는 거의 똑같다. 기합. 일본은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통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을 허가받았다. 맞잖아. 조일수호 조규 부록. 맞지? 그 다음에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 발표되고 조선의 화폐제가 음본위 제도로 보조 화폐로 당오존이 발행되었다. 이건 짬뽕이 돼 있네. 신식 화폐 발행 장정 발표, 조선의 화폐 제도가 음본위제까지. 그게 바로 갑오개혁의 내용이니까 갑오개혁 이후의 상황이지. 그래서 나라고 해야 되고, 보조화폐로 당오전 하면 안 되지. 당오전은 1883년 전한국이 설치되고 발행되기 시작한 화폐야. 그냥 가식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백동화라고 해야 돼. 백동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당백전. 그 다음에 80년대, 83년 이후 전한국에서 당오전.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후에는 백동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다. 전한국이 폐지되고 일본의 제1은행이 대한제국 화폐 발행권을 획득. 이게 바로 러일 전쟁을 계기로 제1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획득해서 일본 제1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때 전한국이 폐지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제1은행과 메가주의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됐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2번이지.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과 대한제국의 금융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그거는 화폐 정리 사업밖에 더 있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읽어보면 구백동화 교환. 이건 벌써 알아야지. 구백동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백동화와 제1은행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비율을 갑을 병으로 나눠 놓고 갑은 액면가대로 교환해 줬지만 을종은 5분의 1로 깎아서 교환해 줬고 병은 아예 교환조차 해주지 않았다. 결론 금융공황이 발생해서 조선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대충 결론을 내려놔야지. 기한을 정하여 기존의 조선화폐와 신화폐를 교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맞죠? 메가다와 제1은행이 주도 실시. 맞죠? 교환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기존의 조선화폐 보유자는 동등한 것을 위한. 이거 아니란 말이야. 갑종은 몰라도 을종은 5분의 1로 깎고 병종은 교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피해를 많이 입는 거지. 3번이 틀렸다. 4번. 조선의 상공인과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금융공황을 일으켰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 정통상인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우리의 행상은 둘이 있으니 하나는 등짐장수. 고만 읽어야지 뭐. 등짐장수, 보찜장수 나왔네. 보부상 말하는 거죠. 부보상 말하는 거지. 부보상. 부상, 보상. 부상, 보상과 관련이 없는 건 뭐야? 황국중앙총상회지.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이지. 시전상인.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 대한제국 1897년, 그 다음에 1898년이지. 1898년이 대한독립협회가 뭐야? 만민공동회 개최하고서
반민공동회 개최하고서 운동할 때지. 이때 이제 한국중앙총상회가 나와야 돼요.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어서 독립협회와 함께 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한국협회도 나오지. 한국협회는 보부상이지, 보부상. 그러니까 요거 구분하시라고. 한국협회는 보부상이지만 요거는 시전상인이란 말이야. 그리고 한국중앙통상회는 독립협회와 함께 상권수호운동, 민권운동을 전개한 단체고, 한국협회는 독립협회 탄압할 때 이용했던 단체고. 그러니까 좀 구분하십시오. 보부상은 80년대 83년에 설치되는 거야. 그게 해상공국.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상공국을 설치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혁신정강 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 해상공국을 폐지하라. 그래서 폐지된단 말이야 이때. 그래서 85년에 상리국이라고 되는 거야. 상리국. 그래서 해상공국, 상리국. 그 다음에 한국협회.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해체시켜버리고 대한제국이 1899년에 상무사를 설치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부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해상공국, 상리국, 상무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국협회까지 보부상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 시전상인으로 가야 된다. 그럼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외세의 경제 침탈에 대한 경제 저항 운동이다. 이를 순서대로 발견하는 거. 함경감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했다. 1889 조병식 방공령. 1889 조병식 방공령. 보완해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 황무지 개청권을 요구했으나 보완의 반대로 철회하였다. 1904년 보완회. 시전 상인들은 한국중앙통상회를 중에서 상권수 한국중앙총상회 1898 한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 운동과 함께 독립협회와 더불어 민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럼 이게 먼저지, 이게 그 다음이지, 그 다음에 보완회가 나와요. 보완회. 그 다음에 대구 광문사에서 금연운동을 시작으로 국채보상운동 1907년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제일 잘 나오죠. 국채보상운동. 그러면 이제 순서가 된 거잖아. 방공령 1번,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 2번, 보완회 3번, 그 다음에 국채 4번.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1번 밑줄친 금지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함경도의 기근이 들었는데 콩의 수확상이 심각하게 금지령을 내리고 그럼 보라 알아들어야 돼. 함경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본으로의 식량 유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게 바로 방공령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때 말하는 거야. 이때. 맞는 것을 고르면 일본의 식량 수탈에 저항한 식량 자주권 확보 운동이 이게 답이죠. 뭐 맞는 거. 조선인 지주와 농민들을 보호할 목적 금지를 내렸다? 아니지. 지주는 빼야지. 농민들을. 일본은 조일수호 조규 부록의 근거에 상의했다?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부록이 아니라 통상장정이다. 이 금지령은 일본의 항해도 계속됐다? 아니다. 대부분은 철회되고 심지어 배상금까지 지불했다. 이렇게 정리해 나오셔야지. 그 다음에 12번으로 갑시다. 다 각각의 시기에 전개된 경제저항운동. 거의 비슷비슷하게 주는 거지. 조일수호 조규, 가보개혁, 그 다음에 아관파천, 그 다음에 러일전쟁 이렇게. 자, 상회사 설립운동이 전개되어 대동상회하고 장통회사가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상회사 설립운동도 정리해 놓으라고 했지? 대동상회하고 장통회사 1883 80년대 80년대 그러면 가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함경감사 조병식이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방공령을 선포했다.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한 시기는 1889라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가에 들어가야지. 가보개혁 전에 들어가야지. 나가 아니라. 그럼 2번이 틀렸네요.
다 시전상인 중심의 한국중앙통상회가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뭐 아관파천하고 뭐 러일전쟁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독립협회도 당연히 독립협회, 한국중앙통상회. 그 다음에 4번은 리을이 아니라 라로 고치셔야 되겠다. 라가 뭐야? 러일전쟁 이후인데 보안에 들어갈 수 있지. 보안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그 다음에 13번. 다음 활동과 관련된 상인들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근래 외국인의 상업은 날로 더욱 흥성하였는데 자국민의 상업은 날로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의 상업계는 서울이라는데 다 저들이 점유하고 있고 오직 중앙에 겨우 손바닥만큼의 한 조각만이 남아있으니 많은 백성들이 분노하여 수치롭게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상회를 설치하여 서울 총상회 이거밖에 더 있어. 서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의 시전상이 중심이 되어 한국중앙총상회. 그러면 상인들이니까 시전상인 물어보는 건데 일본으로부터 증기선을 도입해서 일본 상인의 세곡 운반 독점에 저항했어? 이건 경강상인이죠. 수출입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서울 이북 지방에서 상권을 위해서 이건 개성상인들이죠. 독립협회 연합해서 연저제 부활 반대운동 전개했어? 이게 답이죠. 대한제국이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킨 데 이용되었어? 이거는 한국중앙통상회가 아니라 보부상흥이 중심이 된 한국협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죠. 14번.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지금 우리는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떠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 고만 읽어야지. 국채 빚이란 소리지. 1,300만 원 갚자. 국채보상운동 얘기하는 거지. 1번. 틀린 거.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라는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의 성격을 띄었대. 2번. 평양에서 조만시기에서 처음 시작돼. 틀렸죠. 이게 답이죠.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광문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지. 금연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모금운동으로 확대된 거.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거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전반 물산 장려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3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확대했다. 맞지? 일제 통감부의 방해를 실패했다. 맞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를 했어?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던 양기탁을 횡령함의 1호 구속하고 영국인 발행자 배대를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경제 요정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개항 후 사회 문화 문제로 갑시다. 108쪽. 1번. 개항 후 평등의식 확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갑신정변은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확립을 주장했다. 2번. 동학은 과부의 재가 허용을 주장했다. 3번. 갑오개혁에서는 공사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 4번. 독립협회는 백정과 칠반천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백정이 머리에 쓰는 평양립을 벗겨라. 칠반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라. 이건 동학에서 주장한 거지. 동학. 근데 사회면만 보면 갑신정변은 이렇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라.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라. 이렇게. 그다음에 동학에서 사회면을 주장한 건 뭐다?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 백정의 평양립을 벗겨라.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지벌을 갚아라. 이런 얘기 나오지.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사회면에서는 뭐야? 신분제와 공사노비제도가 완전히 법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조혼을 금지하고 인신매매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하고 등등 이런 일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는 민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신, 동학, 갑오개혁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다? 재정에 일어나? 재정에 일어난 동학 때문에 안 되는 거. 동학은 그런 거 없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공통점으로 재정에 일어나는 맞지만 동학은 아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지조법개혁?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주장한 거지.
그다음에 토지의 평균 무자 이건 동학에서만 주장한 거지. 4번 신분제 폐지 이게 거의 공통적이다. 그래서 평등사회를 지향한 거잖아. 그래서 갑신정변, 동학, 갑오개혁, 신분제 폐지 4번을 답으로 합시다. 3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시기에 근대화 개혁의 내용을 맞는 거.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야. 조세 법정주의. 조세의 징수와 경비출은 모두 탁지 야문에서 관할한다. 재정에 일어나네. 재정에 일어났는데 탁지 야문이라고 한 걸 봐서 아문, 6조가 아문으로 바뀌었을 때가 1차 갑오개혁 때인데 그리고 결국 2차 갑오개혁 때는 탁지 부로 바뀌는데 갑신정변은 절대 아닌데. 왕실과 관청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민법, 형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한다. 사람을 쓰되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두르고 하여 인재등용의 길을 넓힌다. 이거는요 홍범 14조의 일부 내용이야. 그럼 갑오개혁 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문벌 폐지와 인문평등을 확립하여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백정의 병력립을 벗긴다.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천부인권에 기초해서 인권운동을 정리한다. 이거는 1차, 2차를 나눠서 물어본 게 아니야. 갑오개혁 때 1차가 됐던 2차가 됐던 갑오개혁 때 있었던 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답인 거야. 3번 1번은 갑신정변에서 이렇게 주장했지.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능력에 따라 인재등용. 2번은 동학에서 주장한 거죠. 4번은 독립협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백성마다 얼마만큼 하느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권리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권리가 있는데 군주라 하여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그게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그래서 이걸 딱 읽는 순간 천부인권이네. 하느님이 세계 인류를 낳으실 때 사나이나 아낙네나 사람은 다 한 가지라. 여성도 남성의 학문을 교육받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권을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권리를 어디까지인지 보장할 일이다. 이거 뭘까요? 독립협회지. 독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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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말하는 거지. 이게 민권운동. 천부인권을 기초로 민권, 인권운동을 전개했다. 중초를 개편하여 서양식 의회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게 답인 거죠 뭐.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동학. 고문과 연자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거는 갑오개혁 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지. 대한제국 때 연자제 부활 움직임이 있자 연자제 부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라 정도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갑오개혁대로 가셔야 되죠. 1번이 더 확실한 거니까 1번을 답으로 하시고. 신분제 폐지 주장했다? 신분제는 갑오개혁 폐지되었는데 또 폐지를 주장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 대한제국 시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단체와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성은 장애인이 아닌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온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여성은 먼저 의식의 장애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여성도 남성이 벌어다주는 것에만 의지하여 사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장애에서 벗어나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만 평등한 인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성의식을 깨우치고 사회 진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장은 아니고 7급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좀.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 그러니까 여성운동한 단체인 거지. 근데 대한제국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찬양회로 가는 거야. 찬양회. 찬양회에서 대한제국 시기 때 여성운동을 전개한 찬양회라는 단체로 간다. 근데 독립협회하고도 같이 연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찬양회라는 여성단체.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9급에서는. 7급에서는 나온 적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시험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단체를 물어볼 수도 있다. 서울 북촌의 양반 부녀자들 대상으로 주입되었다.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노력했다.
여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해서 순성여학교를 설립했다. 여성들의 좌우합작단체. 이 여성들의 좌우합작단체는 좌우합작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에나 나와야 되잖아. 일제강점기 1920년대나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럼 대한제국이라고 했잖아. 그럼 몰라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라고 했는데 좌우합작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답이야. 좌우합작 27년에 근후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운동단체는 일제강점기 때는 27년에 근후에, 신간의 자매단체는 근후에를 제일 잘 물어보는 거고, 그게 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는 찬양의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해놔. 그리고 이 학교가 여성들도 교육이 필요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세운 학교가 순성여학교라고. 순성여학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찬양회 등이 주도해서 만든 여성단체, 여성학교, 순성여학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대한제국 시기 상황으로 가는. 대한제국은 1897년이니까 요때부터 망할 때까지, 1910년 망할 때까지 요때 대한제국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가 운영, 맞지? 전차 운영된 거 맞는데? 1899년 정도인가? 연도는 뭐 정확히 못 외우셔도 대충은 때려 잡을 수 있어야 돼. 대한제국 시기 때 전차 운영, 교통통신수단, 견차, 경인선 개통. 물론 그리고 일본이 놓는 거지만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을 계기로는 뭐야? 경부선과 경의선 이런 거. 전차.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철도 맞지 이거. 최초의 민간신문이 뭐야? 최초의 민간신문이 창간되었다고 했으니까 창간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좀 해. 4번까지 읽어봐. 민족계 사립학교가 만세. 이거는 을사늑약 이후의 합방이니까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몇 번을 답을 해야 된다. 3번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뭐야? 독립신문 아니에요? 독립신문. 그래서 아간파천 다음에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협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미세하게 독립협회는 이때까지 가긴 가거든. 근데 창간됐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가장 아닌 답으로 골라야지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거거든. 답은 3번. 7번. 대한제국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계속 대한제국이야. 미국 선교사에서 배제 이화. 아니잖아. 배제 이화는 80년대라고 가야 돼. 80년대. 대한제국이 아니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한제국 시기는 민족계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되어서 민족교육운동 이렇게 나와야지. 광해원 이것도 80년대잖아. 80년대 광해원 1885 정도 된다. 광해원 그렇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체 신문 한성주보도 80년대잖아. 이건 너무나 쉬운 거지. 정확히 긴장하고 풀면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안 하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특히 대한제국 시기는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러일 전쟁을 원활성해서 경의선 이게 답이죠 뭐. 4번. 자, 그 다음에 8번. 대한제국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합한 거 그러면 조선어 연구회가 틀렸어 이거.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 일제강점기 때. 이때는 국어연구는 국문연구소가 나야지. 국문연구소. 신국운동이 일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정이 원각사가 걸릴 때. 원각사 이거 맞죠? 대한제국 시기 때. 1908년인가 이 정도에. 신경영파 프로문화 이건 1920년대. 대한제국 시기 때 문학은 애국계몽 운동과 관련해서 계몽 문학이 유행했다고 해야 돼서 신소설 이런 게 나와야 돼. 우국가사, 애국가사, 신체시, 음악은 창가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신경영파 프로문학은요 이거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을 말하는 거야. 1920년대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백나무는 사회경제사, 일본의 정체성 리뷰. 이건 1930년대로 가야지. 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맞는 거는 2번이다, 2번. 그 다음에 9번. 대한제국 시기 상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신소설이 유행. 맞는데? 혈애노, 금수회의로, 자유종. 2번. 신채호 독사신원. 맞는데? 1908년 대한매일신부에 발표한 거. 민족주의 사학의 방을 제시한 거. 정문에 국문연구소가 나오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 1907년에 주시경 지서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인 나홍규의 아리랑. 이거는요 1926년이야. 나홍규의 아리랑. 그래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이야. 10번.
다음 문학 작품이 발표되던 시기의 문예 활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학 작품이죠.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어?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동물이 등장하고 있지? 동물들이 각각. 이때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의 유형을 동물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금수회의록이라고 한다. 금수회의록.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거 신소설이죠. 신소설. 그래서 신소설을 이용했다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시기를 물어. 대한제국 시기 물어본 거야 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 시인 해액에서 소년에게가 소년에 발표했다. 맞지 이거? 우리나라 최초 신체 시인. 서양 음악에 영향을 받은 창가가 유행했습니다. 맞죠? 영웅전기가 편찬되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 영웅전기가 편찬되고 외국의 역사서가 번역 속에 맞지? 이태리 건국상걸전, 서사 건국지 이런 거. 문맹퇴치 운동을 반영하는 시문의 상록수. 이건 1930년대 전반에 발표된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시문의 상록수. 자,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 때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 자,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은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큰 줄거리를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